앞에서 하이포나트레미아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치료는 이게 원인이 하이포볼레미아인지 아니면 나머지인지에 따라서 갈려요. 그럼 우선적으로 하이포볼레미아의 경우에는 그냥 눈 딱 감고 노말세일린 생리식염수 주면 낫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키드니가 문제든 아니면 키드니 아닌 게 문제든 간에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몸이 하이포볼레믹 스테이터스이기 때문에 ADH가 혈압을 우리의 몸의 하이포볼레미아를 교정을 하려고 소듐 재흡수하는 경우는 물이 따라 들어오니까 소듐 농도가 유지가 돼요. 요건 상관이 없는데 ADH가 작용해서 물만 재흡수하는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하이포나트레미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환자에서는 뭐만 교정을 하면 되냐면 하이포볼레미아, 우리 몸의 이 볼륨 스테이터스가 적은 것만 교정을 하면 ADH가 안 나오니까 물만 재흡수하는 포지션이 없어지니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소듐 농도를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소듐 농도가 낮다고 해서 고장성 용액을 쓸 필요가 전혀 없이 생리식염수로 우리 몸에 부족했던 볼륨만 채워주면은 우리 몸의 소듐 농도는 알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포나트레미아 때 학생들이 처음에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 0.9% NS 말고 막 3% 세일린을 주면은 하이포토닉하니까 소듐이 빨리 교정이 되니까 좋겠지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 경우에는 볼륨만 해결해주면 되고 괜히 소듐을 너무 맞추려다가는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면 볼륨 스테이터스가 유볼레믹이거나 하이포볼레믹일 경우에는 어때요? 이 환자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볼륨이 부족해서 ADH가 많은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물의 양은 충분하거나 많아요. 유볼레미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SIADH니까 이미 ADH를 만들어내는 종양이든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을 맞춰준다고 해서 ADH가 안 나오겠어요? 그럴 일이 생기지 않죠. 하이포볼레미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효순환 혈장량이 부족한데 물을 더 넣어줘봐야 이미 서드 스페이스에도 물이 있고 다른 문제들이랑 다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물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물을 또 넣어줘봐야 이 물들이 또 서드 스페이스로 빠져나갈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만 교정을 해서는 이 경우에는 소듐 하이포나트레미아가 교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이포토닉 셀라인 3% 생리식염수를 넣고 싶은 욕구가 충동이 들겠지만 이거를 쓰는 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 하이포나트레미아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뇌가 있을 때 소듐 우리 몸이 하이포나트레미아, 예를 들어 130ml 이퀴번트 상태로 우리 몸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럼 우리 뇌랑 이쪽은 130ml 이퀴벌런트의 소듐 농도로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액에 있는 농도를 고장성 수용액으로 갑자기 150, 140 이렇게 교정을 하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은 갑자기 삼투압이 무지하게 높아졌는데 신경계는 여전히 삼투압이 낮아요. 소듐의 양이 낮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뇌는 삼투압이 낮으니까 여기에 있던 물이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에 있는 물이 쭉 하고 혈류로 빨리니까 뇌가 쫙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손상이 오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듐 농도는 맞았는데 신경계가 안 좋아져요. 또 정반대 이유로 너무 이 하이퍼나트레미아 때 그걸 빠르게 교정하는 것도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뉴럴로지컬 심텀이 나타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할 때만 하이퍼토닉 셀라인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거를 교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고, 뉴럴로지컬 심텀이 없다, 아직 그 신경계가 나갔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혈중 소듐 농도를 빠르게 교정할 필요 없이 물이랑 수분 제한을 통해서 몸의 전반적인 볼륨 로드를 줄여주면은 자동으로 소듐의 양이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뉴럴로지컬 심텀이 없을 때는 소듐이랑 물을 제한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요약하자면 하이포나트레미아 환자가 있을 때는 치료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 환자가 하이포볼레미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이걸 감별하려면 뭘 봐야겠어요? 피부 긴장도 상태를 봐도 되고 다양한 단서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포볼레미아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을 감별할 필요도 없어요. 생리식염수로 교정해주면 좋아집니다. 근데 이 환자가 볼륨 스테이터스가 정상이거나 많아요. 한마디로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엇부터 봐야 된다? 이 환자가 뉴럴로지컬 심텀을 보이는지를 봐서 뉴럴로지컬 심텀이 있으면은 3% 세일린이 답인데 뉴럴로지컬 심텀이 딱히 보이지 않다. 의식 상태도 정상이고 환자도 호소하는 게 없다. 그럴 경우에는 수분 제한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하이퍼나트레미아, 소듐의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이 경우는 애초에 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따로 그 설명도 많이 안 돼 있겠지만 좌우간 이 하이퍼나트레미아가 생기는 원인도 역시나 탈수예요. 소듐을 잃은 것보다 물을 더 많이 잃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듐의 농도가 높을 뿐이기 때문에 역시나 탈수로 인한 거면은 수분 보충해서 교정해 주기만 하면 되고요. 이게 다이아비티스 인시피두스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내분비내과에서 요 DI에 대한 접근법을 배우게 될 거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신장내과에서 배우실 때는 DI로 인한 하이퍼나트레미아는 사실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내분비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